네, 올해도 예산안 체면을 좀 구긴 것 같아요, 국회가. 항상 그 정치부 기자들 보면은 예산안 처리할 때면 밤을 꼭 새야 돼요. 이거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박 수장님? 어제 뭐 언론 정치부 기자 몇 분과 저녁을 먹긴 했는데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네. 취소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자회식이니까 당연히. 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가 아까 평화시위, 법 지키는 법을 지키는 그 시위, 집회 시위를 합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폭력 시위 안 됩니다. 뭐 합법 시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 만드는데 국회 아닙니까? 네, 네. 예산 문제 어겼잖아요. 48분도 어긴 거잖아요. 네, 어긴 뭐 헌법을 거죠.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상습적으로 어긴다. 네, 상습범은 우리가 가중처벌되지 않습니까? 아, 해마다 그렇죠. 예산 못 지켰습니다. 아니라 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네. 번째 아까 386조 정도에서 순간부 이제 네, 네. 감소 3천억이다. 과연 지금 예결위에서 이 386조에 대한 상상이 안 가는 국가 예산 문제를 꼼꼼히 따졌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뭐 의구심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어제 네, 또 네. 하루 종일 해프닝이 있었던 게 뭐냐면 10일 장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에 그 국회 장터를 열어가지고 서로 그 법안을 주고받는다고 네. 물물 교환한다고 네. 그것도 지금 구태죠. 네. 거기다가 어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확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올라온 법사위에서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의 문제도 봐야 되고 그렇죠. 거기 국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럼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키자. 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상민 게이트키퍼 법사위원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어제는 직권상정했습니다. 네, 네. 직권상정은 정말 피치 못할 때 직권상정을 하는 것인데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안 통과,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네. 국회법도 어기고 헌법도 위반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른바 탈법 예산 국회였다. 네. 19대 마지막 국회가. 뭐 그렇게 규정해도 네.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SOC 예산인데 네, 네. 총선 예산 아닙니까? 네. TK가 나오고 호남이 나오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공공연히 협상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TK 예산 안 깎는 대신 호남 예산 올려도 그럼 TK 호남 외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야 한국 정치 수준이 정말 어떻게 예산 문제를 가지고 SOC 예산을 얘기하면서 SOC라는 우리 국가가 미국처럼 넓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불효불급한 SOC를 해야 되는 것인데 총선 때 TK와 호남을 맞교환한다? 이 얘기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어겼고 국회법도 어겼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나눠먹게 하고 상태에서 네. 뭐 이거 외에는 기억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19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낙제점은 좀 면하했는데 네, 네. 역시. 그야말로 이제 퇴출시켜야 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수장님께 말씀 기회를 많이 안 드려서 그런가 일괄 정리 싹 해주셨는데 강 교수님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개념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쨌든 엊그저께 우리 대학학력고사 저희 대학 수학능력 시험 봤습니다만 이 막판 마지막에 몰려서 벼락치기로 수학능력 시험 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자기네들 이해 요구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형편없는 답안지를 쓴 것 같고 국민들이 네, 이걸 네. 판단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연말 정도 되면 국회의원들이 네. 의정보고회를 지역마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앞면에 들어가는 게 제가 우리 집 앞에 도로를 얼마 주고 깔았습니다가 아마 제일 큰 공약으로 걸리겠죠. 네. 이거를 위한 SOC 예산 합의를 했다라는 것들이군요. 현수막도 되게 많이 걸리겠군요. 예, 뭐 그거 가지고 쭉 걸릴 겁니다. 근데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런 국회의원도 꼭 좋아하시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도로 포장률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 1위입니다. 99.8%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더 깔고 있는 거죠. SOC 예산이라는 게 사회 간접 자본 주로 그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인들이 그걸로 또 능력을 평가받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점들도 이번 기회에 좀 바꿔주셔야지 이런 예산 전행들 또 4년마다 일어나는 이런 예산 앞에 총선 앞두고 자기 생색내기운 예산들 이것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 복지나 필요한 경제 활성화에 들어가는 돈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잘 심판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저께요. 네. 그 예산안 난리치는 거 보면서 의의는 하나 찾았어요. 좋은 점. 어떤 점 찾으셨나요? 드디어 야당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구나. 네, 네. 저는 그건 큰 소득이라고 보는 게 네, 네. 왜냐하면 일반 입법에서는 야당이 사실은 5분의 2만 가지고 있어도 입법을 막을 수 있으니까 사실 목리를 부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안 바터라고 하죠. 법안 교환까지도 하고. 네. 근데 이번에 예산안에서는 이거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의하니까 야당이 마지막에 몸이 달아가지고 법안 또 합의해주기로 했거든요. 야당 내부에서도 야 이거 국회 선진화법 안 되겠는데 내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굳이 소득을 찾자면 소득이다. 아마 이번 19대 총선 끝나고 20대 어떤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또 20대도 국회도 19대와 같은 그런 정말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지적하고 싶네요.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쟁점 법안 5개에 대해서 그 직권 상정했잖아요. 직권 상정이 정확하게 뭐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라는 거는요. 네. 예전에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야의 합의가 안 될 때 국회의장이 쉽게 올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회의나 어떤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네. 그 본회의에 직접적으로 부의하는 것을 직권상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 따라서 하게 되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법사위원장의 어떤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에서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을 쓴 거죠. 근데 직권 상정이라는 게 보통 전시나 막 위급한 상황일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쟁점 5개 법안이 그만큼 화급했느냐에 대한 그 질책도 근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사위원회에서 5일 동안 하는 숙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날 낮에 잠깐 토론하고 올리는 절차, 약간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법을 정면으로 배치한 건 아닌데 네. 이상민 의원이 지적한 어떤 국회법의 원칙과는 조금 어긋나는 측면은 있죠. 처음에 정의화 의장이 이제 여야 지도부한테 제시했던 게 예산은 2일이 마지노선이니까 통과하고 네. 그다음에 5개 법안은 8일 날 하자라고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시간 좀 두고 하자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게 상임이고 그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법안 소위를 통해서 법사위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서 한 5일간 지켜보다가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는 것이 99%의 경우의 정상이죠. 1%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건 아까 말했듯이 네, 굉장히 네. 뭐 어떤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 네.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심각한 사유입니까? 네. 그거 거부를 했고 그야말로 밀어붙여서 일시에 통과를 했는데 그 통과 과정이 뭐 상임위 어제 정무위도 파행이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초등학교 학급 A보다 못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 팀장님께서도 좀 어제 예산 하루 종일 뉴스 나왔으니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가장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건 이 쪽지 예산 문제입니다. 소위 네. 말하면 SOC 그 예산에 관련돼서 과연 적정한 국가 예산을 적정한 심의를 국회에서 하는 게 의무인데 네. 이 쪽지 예산 뭐 상임위원장별로 이것도 뭐 진골 송골 뭐 쭉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상임위원장 쪽지는 먹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차석도 쪽지 먹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네. 과연 힘 있는 또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오게 되고 네, 네. 힘없는 국회의원은 결국은 예산을 많이 따오지 못한 상태에서 차기 총선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발휘가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뭐 사생 결단식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사실상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쪽지 예산에 대한 네. 어떤 방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여론이 높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현기환 수석이 막 와이셔츠 차림으로 협상장 왔다 갔다 막 뛰어다녔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무수석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그런 발빠른 움직임, 청와대에서도 사실 이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교류해야 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사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도 청와대가 반대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왕왕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정무수석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리고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조종을 해주는 게 적극적인 청와대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청와대이자 동시에 또 어쨌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내년도의 예산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맞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더군다나 대통령이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법안 주고받은 거 가지고 경제 용어가 빅딜이라는 용어가 좀 등장을 했어요. 속어로는 바터라고 하죠. 아 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참 원칙적으로 맞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새누리당이 항상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국회법 파동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굉장히 그때 강한 질타를 하신 것 중에서 네. 국회 그 법안, 네. 교환, 바터에 대한 굉장한 질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법안은 법안대로 네. 이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야당이 항상 그 바터를 주장했는데 이번에 또 여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략을 이렇게 쓴 거죠. 왜? 국회 선진화법은 무기가 예전에 야당의 칼이었다면 이번에 여당의 칼이 된 거죠. 예산에서는 막판에 야당이 몰리니까. 이게 사실은 법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졸속적으로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당이 합의했다는 미명 아래 어떤 전문적인 검토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만약에 법안 잘못되면 피해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법이고 야당이 통과시키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법입니다. 네. 충돌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 정치적 자체가 충돌돼요. 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별도로 보는 게 맞는데 결국 이 국회 선진화법은 괴물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 기회에 반드시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이제 뭐 예산 관련해서 SOC 얘기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수당 놓고 박원순 시장하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이제 뭐 요약한다면. 논리를 보면 이게 이제 복지 예산이하고 이제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의 얘기고 네. 이제 정부 입장은 이제 복지 예산이라는 네. 것이고 복지 예산으로 규정하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뭐 일자리 창출 예산이면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건데 어찌됐든 뭐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호남말로 그 시기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종섭 장관이 박원순 시장과 트윗을 통해서 설전을 했다. 네. 제가 이런 장관 본 적 없거든요. 결국은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센 박원순하고 삿발을 잡으면서 이슈화되고 이슈화가 되고 이슈의 중심에 서고 결국 이제 어느 지역에 출마라든지 네. 총선용이라고 봐지는데 이거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제 말은 박원순 표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그 본질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박원순과 트윗의 논쟁이 정종섭 장관이라면 장관직을 사임을 표했으면 사표를 한 뒤에 이런 설정하면 모르겠지만 현행 안행부 장관으로서 이런 형태의 그것은 지나치게 좀 정치적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일단 우선 듭니다. 이 지적을 사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보통 이런 정치에서 이슈나 논란할 때 스피커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잘못된 스피커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총선 필승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다음번 총선에 출마는 없다라고 공언했던 장관이 네. 현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에 그리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 획일적으로 다 나라가 운영하면 되는데 지자체 각각마다 자신들이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시민들이 뽑아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후에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다라고까지 규정하는 것은 그 정책의 논란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대구 지역의 출마가 유력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소위 박원순과 싸워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저는 좀 심각하게 말하면 강용석 씨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냥 그렇게 싸움을 걸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현직에 있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했고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 문제에 대한 쟁점조차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정책적 쟁점으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옳고 그른 문제는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걸 떠나서 쟁점을 사라지게 만드는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이거 의결된 거죠? 그러니까 국무회에서 의견된 건 뭐냐면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복지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네. 국가야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서 임의로라도 복지 정책을 했을 때 그만큼의 돈을 지방교부세에서 빼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산권을 중앙정부에서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 굉장히 불만들이 있죠. 야 이게 복지는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방교부세라는 걸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틀어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생길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복지 정책은 결국 돈입니다. 돈의 문제인 거고 더군다나 저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사실 서울에선 주고 경기도에서 안 주고 이건 맞지 않거든요. 네. 통일적인 정책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완벽한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독립돼 있지가 않아요. 네네. 중앙에서 보는 교부금 없이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알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다든지 그럴 수 있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관계된 문제를 교부세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지금 같은 경우 혹시 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청년수당 시행하게 되면 교부세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되면? 근데 만약에 개정안이 개정이 됐을 때 소급 적용이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서울시가 이걸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소급 적용이니까. 네, 네. 하지만 아직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아니고 통과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이걸로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교부세가 되겠죠. 줄어드는 거고.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 이제 청년 수당을 준다는 것이 이게 복지 예산에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청년 일자리 예산 항목이 뭐냐 이 문제인데 네. 복지 예산에 된다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이걸 복지 예산으로 당신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복지 예산으로 보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복지 예산이라고 규정한 정부를 어기고 네. 집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부금 문제로서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정종섭 장관 문제는 좀 잘못했다지만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 아닙니까? 네. 자, 서울시에 있는 물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뭐 자기 소개서를 써서 50만 원을 주겠다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실업 상태의 젊은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죠? 네. 사리 깊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거하셨던 YS 대통령 때 DJ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이제 지방자치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YS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결국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고 있고 그 예산을 내가 이만큼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 걸 너희 공약에 또는 너희 정책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지점으로 귀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문제로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일각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모두 잠깐 있었습니다만 뭐 정말 공안이 강해지고 뭐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사실 잠깐 시대가 좀 뒤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청년 수당에 대한 정책 토론이라면 그 디스커션을 해야 될 필요가 네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기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안 주고는 결국 또 지자체를 운영하는 국가 운영식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잘 선별해서 중앙정부가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 안에서도 지금 여야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 있는데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 들어보고요. 지금까지 박상원 소장, 강훈식 교수, 또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